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지수가 75포인트 정도 급등을 해서 지수가 267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지수는 한 2% 정도 이제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2,500원 정도 반등을 해서 64,700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5,600원을 상승을 해서 18만 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죠? 이제 시장이 과대도 되고 과소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떨어질 건 아니긴 한데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제 매도 폭탄을 냈죠. 매도를 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이 충분히 견고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D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HBM도 그렇고 많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7만원 후반이나 8만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믿지 못하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업종의 주식을 다 던져버리면은 그럼 국내 산업이 침체되는 거는 뭐 뻔하죠. 아니 저희도 뭐 의심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안 믿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됐죠. 자, 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상승을 했고 그리고 TSMC 볼까요? TSMC도 어제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TSMC하고 삼성전자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는 밑에 있고 TSMC는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할지 좀 되게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처럼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 옛날 패턴이었으면 이제 다 같이 떨어지는 패턴이었으면은 제가 막 엄청 자신감 있게 사면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까 방금 차트 봤지만 TSMC는 오르거든요. 삼성전자만 못 올라요. 엔비디아는 오르거든요. 삼성전자 못 올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차별화가 생겼다라고 하고 차별화가 뭐냐면 이제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답은 정해져 있긴 한데 뭐 사실은 뭐 미국 주식을 사면 되죠. 사실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주식도 주식인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경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오늘도 3전 한 주 다 맞습니다. 오늘도 스터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한 주는 괜찮습니다. 한 주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금방 할 것 같고요. 72,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고.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 2차 상승은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81,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요즘 되게 한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TSMC의 어떤 그 가격을 봤을 때
그 삼성전자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라면 지금 10만 원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1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10만 원은 커녕 지금 6만 4천 원의 가격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은 딱히 이제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제가 뉴스 다 보고 있습니다. 뉴스 다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제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기술의 삼성이라기보다는 좀 공격보다는 좀 안전을 선택한 거죠. 안전을 선택해서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수익을 더 높이려고 했고 기술을 더 공격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 인력들을 많이 좀 감추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약간 그러한 관점입니다. 오늘도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삼성이 지금 엄청난 놀림을 받고 있는 거죠. 기술의 삼성이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술 격차 커진 하이닉스 3전 주가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차이를 한층 더 키웠다. 충격적이죠, 이 단어도.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양산에 들어가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이로 인해 SK하이닉스가 향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같은 기술력 격차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약세를 딛고 10% 가까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SK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향후 기술력 격차만큼 주가도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일단은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과거에는 뭐 이런 뉴스를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HBM과 일반 메모리의 마진율, 두 회사의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향후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 실적 성장세가 훨씬 두드러질 것이라며 내년에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이 본격화되며 매출은 삼성전자가 더 크지만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가 더 많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메모리보다 HBM이 더 비싸다는 거, 이제 뭐 마진율이 더 높다는 거네요,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다, 그죠? 그렇다라는 관점이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우리가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이닉스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100%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영원한 1등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영원한 1등이 없고, 최근에 보면은 인텔도 뭐 박살이 났고, 인텔도 지금 완전히 뭐 떨어졌고, 그죠? 간밤에 그 마이크론이 반등을 해서 저희가 같이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뉴스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깜짝 실적, 삼성전자 4%, 하이닉스 9% 상승이라고 나오네요. 자, 오늘 저희 국내 증시가 반등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도 놀리는 거죠. 그때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에 대한 뭐 안 좋은 거를 냈잖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 목표가 반값 때려버리고 SK하이닉스 목표가 반값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신나게 주식을 팔았죠. 그때 선물을 매도를 걸어놓고 풋으로 해서 확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죠. 풋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겨울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마이크론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했다.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자 반도체주들에 대한 온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이날 반도체주들의 강세는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근 제기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론을 잠재웠기 때문에 풀이된다 라고 나오네요. 자, HBM은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우려로 인한 공급 강의 이슈가 존재하나 내년까지 HBM은 매진이라고 언급해 HBM의 공급 과잉 가능성은 낮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과속 모간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뉴스 나오죠. 뉴스. 그때 목표가를 엄청 때려버렸잖아요. 그죠? 아, 모간이라고 하면 모건이에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미공개 정보 의혹 조사한다라고 나오고 근데 모건이 완전히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나쁜 거죠. 나쁜 거. 완전히. 자기네들이 여기 보면 모건 스탠리 등급 2단계 하향, SK하이닉스 9% 급락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런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에 너무 막 그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 있네요. 모건 스탠리 HBM 공급 과잉, TSMC는 띄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깎아내려라고 나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죠. 모건은 여러분 유명합니다 이거. 그죠? 유명해요. 아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공부를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저번에 막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막 목표 주가 반토막 때리면서 반도체 이제 엄청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마이크론이 실적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역시나 모건 이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근데 많이 사기는 좀 위험 관리가 안 되니까 애매하고 팔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고민이 이건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팔면 안 되죠. 이때는 당연히 팔면 안 되죠. 이 밑으로는 7만 원 밑으로는 팔 수 없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 7만 3천 원이나 7만 6천 원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들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물량 또 줄이실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진짜 고민인 거죠. 그게 진짜 고민인 거지. 지금은 뭐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면은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엄청난 그 고민이죠. 엄청난 고민스러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막 2판 4판이고 뭐 감자심으로 간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미국 시장이 같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도 깜짝 안 했었고 어차피 기축 통화가 무너지면은 화폐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씀드리지만 기축 통화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감자라는 그런 장난스럽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아니 뭐 미국도 떨어지는데 뭐 상관 있나. 근데 지금은 미국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하고 TSMC는 엄청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제가 옛날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감자심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데가 언제냐면 네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달까지는 여러분 다 매일 공부하시는 분 아시면 제 4월 달까지는 올해 4월 달까지는 왜 이게 보면은 이 미국 시장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거의 올해 4월 찍어볼까요? 올해 4월이 어디냐면 올해 미국 똑같아요. 요걸로 찍으면 안 되겠네요. 요것도 네모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올해 4월도
약간 여기까지가 4월이거든요. 쭈르륵 떨어졌다 올랐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쭈르륵 떨어졌다가 그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정 고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보면은 잠시만, 이게 아니라 나스닥도 보면은 여기 정 고점까지 올해 4월달까지는 딱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5월달부터 제가 바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면은 그 반도체 부분 수장님께서 교체됐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삼성전자만 너무 사면 안 되겠다. 하이닉스랑 지금 나눠서 사야 된다. 아니면은 삼성전자 물량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5월 달부터 그런 얘기, 반도체 그 부회장님 교체되고 나서부터 제가 엄청나게 그 말씀 많이 드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또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어떤 양상이냐면, TSMC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TSMC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경쟁에서 지금 이제 밀려난 거죠.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게, 지금은 괜찮은데 삼성전자 여러분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버틴다는 거는 뭐 급락을 하지 않고 뭐 이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등을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고민이죠. 요 지금 사이에 들어오면은 이제 물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사이에. 얼마냐면 73,000원 이상 8만원 이하네요. 손실은 거의 없죠. 여러분 이 정도 가격 들어오면은 마이너스가 크진 않을 거예요. 거의 없죠. 플러스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이게 진짜 고민인 거지. 이게 진짜 고민. 왜냐면 지금 반도체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야 되나? 약간 그런 거. 근데 하이닉스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거든요. 하이닉스랑 지금 뭐 엔비디아랑 TSMC랑 비교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핫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제가 감자 심으러 가면 됩니다 라는 게 지금 통하지 않아요. 제가 그 감자 심으러 간다는 그 확신은 뭐였냐면, 기축 통화가 달러가 힘들어지면 어차피 다 끝이다. 그때는 이제 감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또 고민은, 그러면 주영쌤 삼성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뭐가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현대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차는 괜찮은데, 현대차 실제로 여러분 지수 이번에 떨어질 때 안 밀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수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현대차 일단 밀리지 않았고, 기아차도 일단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실적주죠. 실적 관련주.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죠. 배당주 5%나 줍니다. 기아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라는 그 포지션으로 갔을 때, 수익이라는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나쁘지 않다, 꽤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이라는 포지션으로 봤을 때 만약에 테슬라랑 붙는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안 되죠.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이런 이렇게 포지션이. 그러니까 성장, 여러분 돈 버는 거 말고요. 성장.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심이나 성장 요것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랑 테슬라가 있으면 뭘 사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뭐 테슬라를 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 스터디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가격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앉아서 계속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그죠? 지금 비교를 하는 거 여러분 뭘 사라, 팔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지금 삼성전자가 디스카운트를 맞으면은 다 디스카운트를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제가 지금 삼성전자도 힘든데 LG전자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어렵죠. 왜냐면 LG전자는 더 성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심, 시장의 기대. LG전자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도 철수해버리고 남아있는 게 지금 가전제품이잖아요. 그죠? 가전제품에 대한 기대가 막 그렇게 막 핫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 전기? 전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기 대장이 원래 한국전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전력 전혀 힘이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국내 모든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 10% 비중이면 평당가가 73,000원이면 매수해서 평당가를 낮춰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일단 매수가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국내 주식의 이 산업을 살리고 이 산업을 모아가자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지금 경쟁에서 이탈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땐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대세는 뭐냐면은 엔비디아와 TSMC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삼성전자 뉴스를 계속 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은 삼성전자에 뭔가 이런 새로운 기술력이 우리는 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또 뭐냐면 위기 때 누가 나와야 되죠? 위기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대장이 나와야 되죠. 총대를 맨 총대장이 모습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재용 회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이제 또 대기업이고 또 총책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극복할 것이다. 이런 이제 총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 단가를 올리는 거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만약에 세신님께서 주영쌤 그래도 전 삼성전자 좋아요.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최대 15% 정도? 5% 정도는 더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 정도는 원래 지금 비중이 10% 있으면 5% 정도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시장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만 하면 됩니다. 저희 오프라인 모임은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와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공부하러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